박재인의 경제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18일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금리가 오랜만에 내렸는데 3년 만에. 예,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관계였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게 그 점이죠. 예.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금리와 부동산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관계에 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집값과 부동산이 오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르니까 이런 기대감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만 현재는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 예상 경제 성장률을 한 2.5%로 낮춰보지 않았습니까? 초반으로 낮췄다. 그렇죠. 금리 인하 배경이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상태가 좋지를 않고 정부의 규제 정책이 더 강화되는 시점이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은 할 텐데 좀 제한적인 영향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그 마용성 이런 쪽에 좀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거리고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돈을 더 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결국 그런 쪽에 강남이나 그래도 좀 유망한 지역 이런 쪽에는 그런 데는 좀 자극이 될 소지는 없나요? 소지가 있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 질문이 지금 주택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의 이미 자극 요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되면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걸 우리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낮아지니까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좀 수익성이 높은 이윤이 높은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으로 움직일 여지가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장 이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는 그런 일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이런 새주택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다소 좀 증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 이쪽은 그래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임대 수익형을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확한 개념은 임대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노트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땅값이 오르고 또 시세 차익이 같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동산이 진짜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민감한 시장이 오피스텔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 2억 정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예금 대신에 이런 시장, 그다음에 뭐 상가, 그리고 올해는 좀 토지 시장이 상기 신도시도 있고 보상금이 몰리니까 당장 수익은 아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본 수익형의 자금들은 일부 토지 시장으로 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자금력이 좀 있는 분들은 재건축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간 임대 수익률이 4 내지 5%가 예상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다소 시중 부동 자금이 움직일 여지는 커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아파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김현미 장관도 하겠다. 예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대출 규제라든지 이 추가 이제 부동산 규제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지금 막 상반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됐죠. 또 국토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걸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또 돈줄을 좀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막아야 되겠다. 이제 시중 부동자금이 뭐 1,100조가 넘으니까 네.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겹치게 되면 네. 이 정말 부동산 시장에는 경제만 좋다면 정말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스탠스를 크게 변화시킬 모멘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주택 시장은 고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 시장을 노리는 것이 네. 이번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전히 유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예금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형 부동산 이것도 잘 골라야 돼요. 성장 지역에 공급이 많죠. 네.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은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많거나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재개발. 앞으로 재개발이라는 이제 변동성이 큰 또 다주택자들은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슬림화 전략이라든지 가야 된다. 다운사이징 전략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올해 내에 0.25% 정도는 더 추가 인하 여지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다음 금리 정도의 움직임을 살펴본 이후에 네. 우리의 자산 관리 전략을 좀 새롭게 짜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